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5개념들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어. 자, 그래서 1번부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질문만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하죠. 다른 애들은 책을 한 바퀴를 다 돌리고 있는 상황. 이 테스트가 다 끝나서 자, 우리도 빨리 쫓아가죠. 자, 보시면 1번 질문 있는 사람. 할 수 있지. 1번이 답을 뭐라고 했어? 4번. 또 수비 뭐라고 했냐고? 4번이요. 자, 실제로요. 열평형 온도가 40도인데 40도보다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적어도 2번하고 몇 번이죠? 2번하고 몇 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프 하나가 있었는데 3번하고 이걸 고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이게 대표적인 그림인데 하나가 열평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딱 나머지 하나의 온도가 같아져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패턴으로 그려진 게 2번과 3번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에서는 답을 고를 생각을 하지 마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산값으로 40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거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온도가 100도의 질량이 라지엠이 금속 시료를 온도가 20도고 질량이 스몰엠이 물에 넣었을 때 열평이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건데 그랬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같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액체를 매체로 해서 열을 이동시킬 거냐 아니면 고체를 매체로 해서 열을 이동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만 달라서 그치? 그 정도의 식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얘는 액체를 매체로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Q는 CM 델타 T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금속의 비열은 모르니까 C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질량, 그 다음에 금속의 온도 변화가 6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물의 질량은 물의 비열을 여러분들 스몰 C라고 한다든가 물의 비열은 1로 알고 있으니까 무시한다든가 그래서 그런가 하면 물의 질량은 M이고요. 물의 온도 변화는 20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CM이라는 거의 정체가 얼마냐면 3분의 1 M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변화시키는데 시료의 질량을 반으로 줄여 라고 했으니 2분의 1 CM이고요. 온도 변화는 100 빼기 평형이 된 온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M이고요. 물도요. T에서 20을 빼야 온도 변화가 되겠죠. 되니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CM이 3분의 1 M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M에 100-T가 M T-20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M 날려가시면 간단하게 방정식 문제 푸는 거. 그러니 이랬을 때 이 T값이 40보다 어떻게 나옵니까? 낮게 나오죠. 그래서 열평형 온도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 질문. 2번은 태유야 뭐라고 해서 틀렸니? 4번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몇 번째 얘기하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간다고요. 온도 차에 가는 거지 열량 차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디귿을 잡아내면 안 돼요. 알겠어? 높은 열량에서 낮은 열량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냐? 뭐야? 니은을 해서 틀렸다고요? 물체 A가 잃은 열량과 물체 B가 얻은 열량은 같다. 이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물체 A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B가 가지고 있는 열량보다 많다.
열이 이동하는 방향 온도가 높고 낮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열량이 크다 작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알겠어? 정신 차려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네요. 4번. 그렇죠. 4번은 50mm 질문이에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나침판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N극이 가리켜집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요 방향이 사실은 지구의 자기장에 쓸게요. 지구 자기장. 그랬다가 내가 예로부터요. 30도만큼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 곳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I1이라는 전류를 흘려줄 건데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I1만큼 흘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얘 나침판이 동쪽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흐르게 했더니 N극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인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인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한번 해보시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이 지점의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항상 요것과 90도 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건데요. 그 중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류 1이 만든 자기장은 이 방향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지구 자기장하고 합성된 힘에 의해서 얘가 여기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류 1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이 이 방향인데 이거를 분해하시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자기장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구 자기장과 합성했더니 얘와 얘의 크기가 같아서 이건 상쇄되고 요것만 남아서 여기를 가리키게 됐어.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각도가 몇 도겠습니까? 이게 30도죠. 30도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되겠어? 네. 여기에서 요 크기가 지구 자기장이랑 같은 크기예요. 맞냐? 오케이. 요 크기가 얼마냐? 요거니까 이게 B1 뒤죠? 뭐야? 코사인 이게 B1이고요. 됐죠? 네. 요거는요? B1 뭡니까? 사인 30도죠. B1 사인 30도가 지구 자기장이랑 같은 색이야 라고 하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나침판을 잡아당긴 힘은 요 힘이죠. 요 힘. 맞아요. 나침판을 잡아당긴 힘은 요 힘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잡아당겼을 때 나침판이 만든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얻은 알자의 힘이 얼마냐면 B1 얼마니? 코사인 30의 힘이야. 맞아? 오케이. 코사인 30이 얼마게요? 2분의 진지하게 물어봤다.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B1이 지금 나침판을 잡아당기는 알자임이 됐어. 이런 얘기야.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켜볼게. 여기서 또 30도 각도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또 나오는 방향의 전류 2까지도 같이 켜줘. 그랬더니 이 수평한 방향에 있던 N극이 30도 각도 요 방향으로 실제로 가리키게 됐어. 이게 나침판의 세 번째 N극의 위치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됐죠? 얘는요. 이것과 수직한 방향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B2가 만든 실제 자기장 방향이야. 됐어? 네. 이 방향과 얘가 합성해서 여길 가리키게 됐어. 이런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거 합성하시면 되겠죠? 이 방향이 얼마니? 이게 B2니까. 이게 60도니까. 코사인 30 B2 코사인 3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30도니까 얘는요.
요 크기가 B2 코사인 30이고요. 그래서 요 크기가 얼마냐면 B2 사인 30도가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수평 방향은 원래 요 힘이 작용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어떤 힘도 작용하냐면 이제 요 힘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얼마라고요? 라고 하면 네 2분의 1 B2가 될 거예요. 이게 수평 방향의 힘의 합성 결과예요. 그러면 수직 방향의 합성한 힘은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2분의 루트 3 B2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합성해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맞아?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 30도가 되죠.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나침판이 최후에 가리킨 건 수평으로부터 30도 각도 여기를 나침판의 앵글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납득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30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대 뭡니까? 2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님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의 힘의 루트 3배가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와 같아요. 괜찮아요? 네. 수직 방향의 힘의 루트 3배를 하면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와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재령쌤 부를 거야. 내 손은 떠는 거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3 B2는 2분의 1 B2 더하기 2분의 루트 3 B1과 같은 크기야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요 새끼 넘기자. 요 새끼 넘기면 얼마 나오니? B2는 2분의 루트 3 B1의 크기와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죠. 됐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니까 결국은 I1, I2라는 얘기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I2분의 I1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I2분의 I1 값은 I2분의 I1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의 값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B는 R분의 BI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거꾸로 유추해요. 그래서 그런 잡소를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번 질문. 와, 진짜 날개 축지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이 썩을 놈들아. 자, 5번이요. 근데 이거 오답이 되게 높은 문제입니다. 자, 5번은요. 실제로 자기장 1에서는 절대로 유도전류가 안 흐른다가 결론이야. 왜? 자기장의 세기가 균등하니까. 되겠어? 그럼 선생님, 등속도로 움직일 때 유도전류가 안 흐르는 것까지는 납득. 근데 등가속도로 움직일 때도 왜 안 흘러요? 이제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었으면 한 번만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는 건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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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테슬라라는 얘기예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 도선 속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얘가 등속도로 가요. 등속도로 가서 5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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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테슬라요. 그러면 도선 속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 안 변하죠.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뀌니까 전류가 안 흘러. 맞아? 네. 그럼 등가속도로 가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어. 1.5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그래서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뀔까? 안 바뀌어. 왜 생깁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를 천천히 지나가던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던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만 그 순간 읽어보면 되는 거야. 됐어? 네. 천천히 지나가도 도선 속으로 5테슬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뀌어서 전류가 안 흐르고요. 빠르게 지나가도 안 바뀌고요. 알겠어?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를 보면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1테슬라, 2테슬라, 3테슬라, 4테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속도로 가도 도선 속의 자기장의 세기는 바뀌고요. 등가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도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빨리 지나가면서 바뀌냐 천천히 지나가면서 바뀌냐 근데 어쨌든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도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는 빨리 지나가던 천천히 지나가던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이해돼요? 제가 한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유사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제가 시험지만 볼 수 있으면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많은 문제를 안 풀겠죠. 모르니까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같이 보세요. 자, 6번. 왜 다 아는 척을 해? 아니까. 그래. 7번. 이 새끼들 봐라. 왜 아는 척을 하지? 8번. 오. 뭐야? 얘도 아는 거야? 네. 9번. 병신 새끼. 자, 보세요. 실제로요. 수면파를 일으켜서요. 이 수면파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수면파인데 네, 위에서 물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유리판을 깔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걸 옆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출렁출렁 물인데요. 여기 특정한 곳에만 유리판을 깔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수심의 깊이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쪽은 깊은 물이 되고요. 유리판을 깐 쪽은 상대적으로 얕은 곳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물과 얕은 물을 지날 때 물결파의 속력이 뭐한다? 달라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파동의 속력 뭐하듯이 V는 F 남다니까 깊은 물을 지날 때는 속력이 빨라야 돼. 얕은 물을 지날 때는 속력이 느려야 돼. 근데 한 번 발생한 파동은요 절대로 뭐를 바뀌지 말아야 돼. 진동수는 바뀌지 말아야 돼. 그러면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여야 돼? 파장의 길이여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윤규야 너네 집에 가서 인형 만들어서 반으로 찢을 거야. 오늘 배 아프면 어쩔 수 없어. 찢을 거야. 응? 누구 이런 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우리 그날 끄집어내서 내가 찌르고 있는 중이지. 아 오늘 약간 배 아프네. 거기 찌르고 있는 거야. 알겠니? 할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인형 예쁘지 않게 만들었어. 한쪽 팔이 길고 한쪽 팔이 짧고 그럴 수도 있어. 정교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자 10번. 신년들. 자, 가자. 실제로 보시면요. 이 문제도요. 영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볼게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도구 중에서요. 첫 번째,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거울입니다. 자, 두 번째,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렌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면접에서는요. 거울 중에서 무슨 거울 있어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얘네들 어떨 때 써? 라는 용도. 왜 거기다가 그거 써? 라고 하는 이유. 이거 물어요. 1차 면접에서. 되겠어? 네, 렌즈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렌즈 배웠죠. 우리 눈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근시죠. 근시 눈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 있어요? 오목 렌즈를 왜 쓰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거울과 렌즈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를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걸 왜 쓰는지를 정리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되겠니?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거울과 렌즈는 평면 거울을 뺀 나머지 두 개의 거울은 구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빛을 퍼뜨린다 또는 빛을 모은다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요. 빛을 퍼뜨리는 거울과 렌즈 불러보세요. 볼록거울. 네. 볼록 거울이 빛을 퍼뜨립니다. 또 오목 렌즈가 빛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되죠. 자, 빛을 퍼뜨린다라는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상의 종류가 같아요. 됐어? 네. 어떤 상을 만듭니까? 축소된, 정립. 정립. 정립은 무조건 허상이야. 됐어? 실상은 무조건 도립이야. 됐니?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축소된 뭘 만듭니까? 정립, 허상 만들어요. 이 얘기죠. 되겠어? 자, 근데 빛을 모으는 도구가 있단 말이죠. 빛을 모으는 도구가 바로 오목, 거울하고 모니, 볼록 렌즈예요.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이 만드는 상의 종류는 열나 복잡해요. 이거 작도해 드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초점의 위치와 초점의 2배 되는 위치 중에 초점의 2배보다 더 멀리 있는 여기서의 상의 종류 1번, 여기서 상의 종류 2번, 여기서 상의 종류 3번 작도해 드렸었죠. 확실해요? 네. 그중에서 1번에서 생긴 상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1번에서 생기는 상의 종류. 축소된.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앞에서부터 바꾸면 돼. 그렇지, 새끼들아. 어떻게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확대된, 도리, 실상. 됐어? 앞에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바꾸면 돼. 뭐가 어려워? 아이씨. 자, 세 번째. 확대된, 정리, 허상.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상이 생겨.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도구 뭐 할 때 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도 얘네들은 상의 종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물체를 볼 때 쓰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얘네들을 쓴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축소된 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를 관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는 현미경은 확대해서 보잖아. 근데 얘는 축소해서 본단 말이야. 특이하지. 축소해서 봐야 될 목적이 뭘까? 시야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대충 봐도 넓게 보고 싶다는 얘기야. 됐어? 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측면경, 또 코너 반사경, 또 도난 방지용 거울 안 해올래? 됐어? 이 세 가지가 넓은 면적을 봐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써요 라고 배웠잖아요. 됐어? 얘네들은 상이 대단히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뭘 보려고 쓰는 게 아니고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주로 쓴다. 그래서 전등 주변에 얘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렌즈를 보면 볼록 렌즈는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목 렌즈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주변보다 어때? 이거잖아요. 가운데가 주변보다 볼록하니까 얘는 볼록 렌즈라고 해야 돼. 얘는 가운데가 주변보다 오목하니까 오목 렌즈라고 불러야 돼. 우리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러한 렌즈에서요. 빛을 가운데, 위, 아래 세 방향으로 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운데, 위, 아래 세 방향으로 쏘는데 이때 빛들이 어떻게 갑니까? 가운데 빛은 그대로 뭐한다? 직진한다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빛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빛이 여기에 왔는데 곡면이니까 접선 그리셔야죠.
그리고 그 접선이랑 90도에는 법선 그리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예요? 공기라고 하는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어디니? 유리라고 하는 느린 매질이잖아요. 그럼 느린 매질에서 생기는 굴절각이 작아야 되잖아요. 맞죠?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이 입사각보다 작은 굴절각을 갖고 꺾여 들어가야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니? 그래서 얘도 같은 이유에서 됐죠? 굴절각이 더 작아야 되니까 얘는 반대쪽 이렇게 꺾이니까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모여. 우리 이렇게 외운 거예요. 맞죠? 이게 오목 렌즈에서는 반대로요. 됐죠? 여기가 접선면이니까. 됐니? 이렇게 꺾여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모양이 이러면 반드시 이래? 아닌 거죠. 모양이 이러면 반드시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랬어요?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니까 꺾이는 각도가 정리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거기에 있는 그림은요. 여기가 물이고요. 렌즈 볼록 렌즈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공이랑 공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로 매질의 위치가 정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지나가면 빛이 뭐 합니까? 볼록 렌즈를 지나가면 빛이 얘는 뭐 해야 되니? 오목 렌즈처럼 뭐 해야 됩니까? 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요. 됐어? 이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는 이렇게 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내 눈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물고기에서 됐어? 빛이 올 때. 그러면 내가 봤을 때요. 여기 물고기의 위쪽에서 온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물고기의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고 요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됐어? 거꾸로 보인다고요. 볼록 렌즈에서 물고기가 확대돼 보이는 게 아니고 축소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는 빛을 퍼뜨려야 되니까. 됐어? 네. 그래서 이러한 상의 종류가 생기는 건 빛을 모은다, 퍼뜨린다 이것 때문이지 볼록 거울은 반드시 이래요. 오목 거울은 오목 렌즈는 반드시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빛을 퍼뜨리는 물체가 맺히는 상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속에서 볼록 렌즈 얘가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상을 축소시킵니다. 납득하니? 네. 그래서 실제로는 물고기가 1m인데 1m짜리 물고기인데 내가 보기에 이 물고기는 20cm밖에 안 돼 보여.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 물고기가 있는 이 공간이 작게 축소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10m를 와도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물고기가 2m밖에 안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열나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봐라. 괜찮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어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문. 돼요? 자, 5회차 마지막입니다. 시작. 튀자 이씨 빨리 해. 이제는 안 틀려봐. 틀린 개수만큼 뽀뽀할 거야. 앞뒤네. 윤규 일부러 틀린 게 없어. 짜증.
지랄. 쌤저물 좀. 야 햇님 반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갔다 와. 쓰레기 좀 버리고 넌 그냥 닥치고 해. 갈게요. 너는 안 돼. 자소서는 주간에 교회도 갔다 오더라. 교회 캠프 같은 거. 그거 다 물리 자소서 쓰는 연놈의 새끼더라. 너네 같은 교회 다녀? 같은 교회 다녀? 신기하다. 예선은 교회 안 다녀? 다녀요. 그냥 물어본 거지. 다녀? 안 다니게 생겨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다니 문답이 어려워. 그 내용을 알고 말만 가지는 진로도 일하시면 가지고 계셔? 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네.
규야 조는 거 아니지?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아이씨. 야 용규는 졸려서도 푸는데 늘 뭐하냐. 살아있냐? 자수 봤었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여유로움이지 이거? 이제 그냥 자소서 이 주연이 다 했어? 저요? 주연 아니요. 네. 다 했어? 어려워. 무슨 거 했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 다 했어? 네. 이거 선생님한테 준 질문가 최종본이야? 저요? 아, 주한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왜 저를 쳐다보는? 나 주한이 보고 있거든? 최종본이야? 어? 최종본은 아니지. 배고파.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없어? 오른쪽 주머니에 햄버거, 왼쪽 주머니에 치킨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카드는 있는데 둘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게 카드야. 나는 현물이 좋아.
몇 개 남았는데? 하나요. 빨리 해! 아니 근데 이거 한 문제만 한 20분 동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 예선은 4분. 찍을게요. 찍어, 채점해. 배워요. 난 그거 했어. 찍은 게. 심각한데? 해볼까? 이씨. 아유, 방황하러 가네. 예서, 3개요. 어? 네? 몇 개? 3개요. 맞은 개수 얘기하는 거야? 네. 태유. 좋구나. 조한이. 서윤이. 세인이. 감규 없고 서연이. 수빈이. 윤규. 윤호. 효주. 민재. 없고. 틀린 거 빨리 와요. 그래, 틀린 거 다시 와. 쌤 전압 강하고 뭐예요? 전압 강화가요. 저항에서 쓴 전류, 저항 전압만큼 전류가 줄어들었어요. 라는 거죠.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